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휴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본 여행 취소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국내 여행이라든가 동남아 여행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휴가 준비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국내에서 최초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댕기열. 이 댕기열이 이제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말이죠.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댕기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모기에서 발견된 건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기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예. 다행인 건 아직까지 그 모기로 인해서 국내에서 자생으로 환자가 발생한 증거는 아직 없어서 지금 역학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떠한 전염병이고 또 치사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댕기열은 워낙에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이제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전 세계 인구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인구가 댕기열 발생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연간 한 1억 명 정도까지 발생하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사망자는 한 2만 명, 연간 2만 명 정도여서 사망률이 높지는 않은데, 네네. 다만 이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한 질병이 바이러스가 4종류가 있는데 댕기열 바이러스가, 네네. 근데 다른 바이러스와 좀 다르게 첫 번째 감염 때는 오히려 가볍게 앓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감염됐을 때 오히려 중증 감염이 발생하고 사망할 수도 있는 질병이어서 현지에 장기 거주하는 그런 재외 국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질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그런 해당 지역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 한번 그 목에 물려서 댕기열에 딱 감염이 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고열은 나고 많이 고생은 하시는데요. 네네. 사망할 정도의 그런 중증 감염은 이제 초회 감염 때는 제일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지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한참 뉴스화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증상인가요? 예, 지카 바이러스랑 댕기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한 70%가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같은 플라비 바이러스 계열이니까 어쨌든 친척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카 감염은 댕기보다는 이제 고열이나 뭐 발진이 심하지는 않은데 또 이제 실제 감염된 분의 증상은 댕기보다 훨씬 가벼운데 오히려 임산부가 감염됐을 때 이제 소뇌증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확인이 돼서 당시에 되게 이제 화제가 됐었던 바이러스죠. 아, 그렇군요. 백신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댕기열은 백신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게 백신 특징상 질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가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감염된 분한테 백신 접종하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나서 이제 중증 감염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는 뛰어난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해외 여행을 이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제로 댕기열에 다시 걸리게 되면 중증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네. 현재 허가 자체가 한 번 이상 걸린 사람한테만 접종하도록 허가나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여행지에서 제일 위험할 만한 나라가 있다면은 어디를 좀 지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도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메르스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지 방문할 때 병원 방문이라든지 낙타 주변에 가는 것들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아직도 에볼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두 가지 질병을 가장 이제 좀 사망률도 높고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질병이라 이런 국가 자주 가는 국가들은 아니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남아에서 댕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뭐 거의 400여 명 가까운 사망자 나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조언이 좀 있으시다면요? 지금 동남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댕기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홍역도 지금 동남아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뭐 한 달 정도의 전에는 좀 이렇게 해외여행 클리닉이나 감염내과 의대를 방문하셔서 네네. 여행 지역에 대한 그런 위험한 감염병이 있는지 상담을 하시고 또 예방접종도 되도록은 2주 전에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방문에 필요한 예방접종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예방 방법도 특히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을 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댕기열 피하는 방법은 일단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이 여행자에서는 지금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기에 안 물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 특히 댕기열 모기는 낮에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시거나 뭐 관광하러 다니시다 물려서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되도록 이제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피부 노출된 부위에는 이제 모기기피제 성분, 뭐 DET 성분이나 피크레딘 성분이 있는 모기기피제를 충분히 발라서 모기에 안 물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수님 그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모기가 더 많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특히 또 아기들 같은 경우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워낙에 성인보다 호흡수가 좀 빠르잖아요. 예. 근데 워낙에 모기가 그 CO2,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잘 이제 모인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아이들이 많이 물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좀 해야 할까요? 그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이제 밤에 모기에 많이 물리는 경우 이제 모기장 같은 것들을 서주는 게 사실 좋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용 가능한 그런 이제 모기 기피제들도 있어서 발라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샤워를 좀 해서 전반적으로 좀 시원한 몸 체온이나 이런 것들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네. 또한 모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시원한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것도 모기에 물리는 것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하고 모기에 물렸을 경우에 고열로 인해서 뭐가 좀 증상이 심각해진 것 같다 하면 댕기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